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정준혜 캐스터가 매일 오전 7시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성의껏 모닝 브리핑 준비해 드릴 텐데요.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워진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긴 연휴 여러분 잘 좀 보내셨습니까? 충전 잘했으니 일상의 첫 단추도 잘 끼워봐야겠죠. 그럼 먼저 시계의 추를 2월 8일 목요일로 돌려봅니다. 전거래일 목요일장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거래일 한마디, 5주 만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코스닥입니다. 사실 1월 국내 증시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물론 코스닥 10주 연속 아주 달콤한 상승 이후에 4주간의 하락이었지만 그 4주간의 겨울잠이란 시간이 유독 길게만 느껴진 건 저뿐이었을까요? 악재성 재료가 과하게 반영되며 2월 첫째 주 과매도권으로 진입했던 코스닥은 2월 둘째 주가 되어서야 무려 5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자, 미 증시 상승 효과에 힘입어 겨울잠에서 깨어난 코스닥. 반면 만개일과 삼성전자 하락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구체적인 마감 수치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는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설 연휴 전날 양대지수는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전날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양대지수 모두 올라서 우리가 설 연휴를 좀 더 푹 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저PBR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오르며 코스피 지수는 0.4% 오른 2620선을 보였고요. 특히나 저PBR주인 금융주와 현대차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1.8% 오르면서 82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다 어디로 떠난 걸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은 모두 팔았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7천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대신 다행히도 외국인이 들어와 줬네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에는 4,055억 원 대량 순매수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62억 원 담았고요. 또 개인과 기관은 모두 판 모습이네요. 네, 계속해서 전거래일 힘을 내줬던 섹터도 확인해 볼까요? HBM과 금융, 2차 전지주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주당 $700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업황 개선이 기대되면서 HM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DIT는 15% 강세를 보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면서 전거래일에는 9%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PBR주가 올해 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이달 중으로 임박하면서 금융주가 올랐는데요. KB금융은 1월 말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면서 전거래일에는 4%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10% 급등세를 보였네요. 네, 2차 전지주도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고 또 LG화학이 GM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LG화학은 전거래일에 1.5%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11%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에서 특히나 강했던 HBM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날도 상승의 지속성을 보이며 무려 6.6% 넘게 급등한 HBM 섹터, 오늘 좀 야무지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HBM이 뭐길래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가 늦었다 헐레벌떡 뛰어가 참전을 선언하며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사업의 큰 방향성을 재편하게 하고, 도대체 이 HBM이 뭐길래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700를 돌파한 걸까요? 자,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2013년 발표가 된 메모리로요.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아주 확실하게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통 수요 증가하면 바로 도로 확장 사업 얘기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HBM도요. 같은 개념입니다. 더 많은 차를 오고 가게 하기 위해 도로 사업처럼 더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게 하기 위해 이 통로를 확장한 결과물이 바로 HBM인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이 D램을 TSV 공법, 즉 실리콘 관통 전극 공법을 이용해 젠가 블록을 쌓듯이 수직으로 적층한 것, 이것을 HBM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대역폭을 지녔으니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 이동과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사업이든 고성능 연산 능력이 필요한 섹터들은 이 HBM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 거고요. 특히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보여줘야 하는 AI 칩 구성에는 선택이 아닌 산소 같은 필수 요소가 된 겁니다. 뜨거우면 더 뜨거워졌지 식을 생각이 전혀 없는 HBM 섹터,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HBM 시장 연평균 성장률 45%가 예상이 된다. 또 D램 5개 파는 것보다 HBM 1개 파는 것이 낫다. 치솟고 있는 HBM 몸값. 또 AI 시대 주도권을 잡는다.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며 HBM 투자 확대에 나서는 삼성과 SK. 그리고 작년 9월 1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이 주가 6%나 급등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시티그룹도 이때 목표가, 삼성전자의 목표가 바로 12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HBM. 그럼 우린 그 HBM을 만드는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실체가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주요 관련주 보시죠. 관련주 보시면요. 키워드는 패키징입니다. 누가 더 이 D램 블록을 정교하게 쌓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죠. 사실 말처럼 이게 블록 쌓기겠습니까? 수많은 연산 처리 능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지는 건데 뭐 본드로 붙여서는 안 되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다양한 기술을 이 블록을 붙이는 데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패키징 업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미반도체 3개월 차트입니다.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 3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필수 후공정 장비에 대한 독점 지위 때문인 건데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장비, 바로 TC 본더 장비입니다. 말 그대로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D램과 D램의 수직 사이 내지는 웨이퍼와 칩 사이의 열 압착 방식으로 부착을 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 기술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개월 차트도 보시면은요. 12만 5천 원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14만 5천 원도 3달 사이 넘어섰고요. 전거래일도 전고점 돌파를 향해 아주 강하게 전진을 해줬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살펴볼까요? 국내 유일무이 메모리 반도체 IP 회사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재사용이 가능한 회로 블록을 뜻하는 거죠. 이 회로 구역 자체를 IP화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팹리스 고객사들이 반도체의 이 회로 블록을 쓸 때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로열티와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증권사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먼저 한미 반도체입니다. 현대차증권 광민정 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지난 1월 19일 제목 Bigger and Bigger 이란 제목을 붙이며 작년보다 HBM 시장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정도가 더 커지고 있음을 공고히 했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시장, HBM의 밸류체인상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며 본더뿐 아니라 인스펙션 검사 장비까지 납품하고 있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목표가는 9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TSMC와 SK의 AI 동맹 소식을 집중 조명하며 나온 2월 8일자 리포트. 후공정계의 ASML이란 포지셔닝을 아주 확고히 할 것이라며 국내외 HBM 신규 고객사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여기다 2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더해지며 주가는 목요일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은요. HBM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올해 시장 수요가 5.2억 기가바이트로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삼성 SK에서 받은 수주만 더해봐도 12억 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요. SK하이닉스의 경쟁력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2분기엔 고객사 인증을 마치고 HBM3E 공급을 개시할 것이고 또 수율 또한 골든 수율에 근접, 양산 준비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선 가파르게 오른 만큼 우려보단 조정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한마디까지 더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주요 일정도 한번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증권사에서 바라본 HBM 관련주까지 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전거래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인텔리안테크는 작년 매출이 3,0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기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이 안정적이었고 또 신규 중저궤도 제품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롯데쇼핑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백화점 매출이 최대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작년 영업이익은 9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상장 7년 만에 매출이 7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MSCI 분기 리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한진칼이고 또 편출 가능 종목으로는 펄어비스와 호텔 신라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들의 흐름 어떨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CJ제일제당과 SK네트워크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아니면 부진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CPI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발표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경제 말말말도 체크해 볼까요? CPI 발표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그럼 오늘의 증시 말말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말말말 확인해 보시죠. 기업 총수에겐 설이 남들처럼 쉬는 날이 될 수가 없죠. 보통 연휴 기간 문을 닫는 국내 사업장과 달리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해외 사업 현장을 찾는 시간이 되는 기업 총수들의 설 연휴. 특히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첫 글로벌 행보라 눈길을 끌었던 이번 출장. 이재용 회장은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삼성 SDI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투자 적기를 놓친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찾았다는 분석도 만연한 가운데 이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배터리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춤해진 2차 전지 시장.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성장성은 분명한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삼성이 과연 배터리 시장이 지금의 난관을 부딪힌 현 시점 얼마나 과감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단행할까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7위에 그친 삼성. 부디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이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부딪힌 난관의 해결사 역할에도 1위를 자처할지, 또 지난주 반등의 고개를 든 2차 전지 상승 지속성에도 기대해 봄직한지 잠시 후 이슈레이더 시간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봅니다. 신정엔 이목이었지만 구정엔 청룡을 기대하며로 정해봤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를,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 참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미국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테마주 장세만 역력하고 하락장이 무수히 많았던 아주 이목이스러웠던 1월을 뒤로하고 하락한 만큼 이제는 올라갈 룸도 커진 2월, 본격적인 청룡의 장세를 아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